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제주 MBC가 연속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 2년 만에 외부 회계감사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업계의 적자를 행정이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 한 해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재정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검증하거나 부정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표준 운송원가로 바뀐 체계 하에서 운수 사업자도 실무자도 많은 혼선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언론, 도의회, 도민사회에서 많은 우려와 질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와 버스 운송업체가 이 같은 문제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부정행위가 심각한 운수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중단하고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표준 운송 원가를 해마다 심의하기로 하는 등 14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버스 운수 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담보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 사항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되면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이 본격 갖춰질 예정이어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준공영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22년부터 도내 모든 토지를 등급별로 나누고 개발과 보존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3년간 38억 원을 들여 환경자원조사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모든 토지를 등급별로 나눠 개발을 제한하는 환경자원 총량제를 시행합니다. 환경자원 총량제가 도입되면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 동굴 등의 1등급 지역은 공공목적 외에는 개발이 차단되고 2등급 지역은 보전을 전제로 토지 이용 규모가 결정됩니다.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시 지역 읍면 동장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 환자의 긴급 수술조차 쉽지 않은 서귀포 의료원. 최근 서귀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논란이 되면서 제주대병원의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귀포시 지역 읍면 동장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위탁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서귀포 의료원에 하면 가서 근무하겠냐 그러니까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면 이걸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17개 읍면 동장들이 해결을 건의한 지역 현안은 모두 8가지. 주민 반대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남대주 LNG 발전소에 대한 도차원의 주민협의 요구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따른 주변 마을 지원 방안 마련 등 대부분 주민 갈등 해결과 생활 환경 개선 등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정부나 도에서는 강정마을에 대해서만 공동체 회복 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마을에서도 좀 더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원 지사는 대부분의 답변을 실무자들에게 미뤄 지사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소통이라는 행사 타이틀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간담회 내내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현장을 누비는 그리고 대화를 직접 해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일선 행정을 원 지사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귀포시 지역 읍면 동장을 만났지만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제주 관련 법률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어제 개회된 정기국회에서 한일 간 경제 갈등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쌓여있는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법사위 개최 시점 등을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제주특별법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정 측이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위해 계획 범행의 결정적 증거를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교도관 수십 명의 삼엄한 경비 속에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도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왔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고유정 측은 국과수가 감정한 담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살해된 전 남편과 고유정의 DNA가 함께 발견된 혈흔에서 나온 것이어서 졸피뎀이 피해자에게서 나왔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졸피뎀은 고유정 본인이 사용했을 뿐 전 남편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지난 공판 때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 증거를 갖고 다시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시냐면 충분히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사건이 많이 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과수와 대검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담요에서 나온 혈흔 13점 가운데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흔을 추적해 피해자의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쉽사리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세 번째 공판을 열기로 하고 고유정 측의 현장 검증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측이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졸피뎀 검출 혈흔 증거를 정면으로 반박한 가운데 주요 증거들을 둘러싸고 재판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의 가을 장마가 요란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부으면서 비 피해도 속출하는데요. 제주 구좌읍 지역에는 어제 아침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마을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집 앞마당까지 흙탕물로 가득 찼고 불어난 물은 집 안까지 들어찼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빗줄기가 가늘어진 틈을 타 모래주머니를 쌓아 물길을 막아보고 물이 빠진 주택과 창고에서는 토사를 치우느라 비지땀을 흘립니다. 퍼부서지게 달달달달 피가게. 걔나 이 걸레에 다니지 막 물 들어와나 막 이거 다 놓고 막 저 카페트도 다 걷어불고 막. 농경지에도 물이 가득합니다. 싹이 막 나기 시작한 당근밭은 불어난 빗물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은 시간당 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변 밭 곳곳이 이처럼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손 쓸 새도 없이 불어난 물에 농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비 온다 그러면 이거 농사 다 망쳐요. 전혀 못 살려요. 어제 아침 제주 동부 지역에 시간당 최고 86mm의 비가 2시간가량 쏟아지면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윗마을 송당리에는 어제 하루 300mm에 가까운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119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28건.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도 속출해 운전자 5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한라산을 경계로 이제 그 동부 지역으로 수렴이 되면서 일부 국지 지역으로 이제 급격히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동부 지역에 비해 제주 서부나 남부 지역에서는 20에서 50mm로 강우량이 적었지만 지난주부터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서부 지역에서도 맨홀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을 장마가 지속되면서 이번 주 내내 제주에 잦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주 후반 제13호 태풍 링링도 제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구불구불 펼쳐진 리아스식 해안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충남 태안반도는 아름다운 해안으로 유명한데요. 바닷물의 드나듦, 즉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 생기는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전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안 방포항에서 배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네파수도. 섬 왼쪽 끝에는 거대한 암벽이, 반대편은 마치 꼬리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섬에 발을 딛자 섬의 오른쪽 끝 바닷물이 빠진 자리에 둥근 조약돌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길이만 300m, 수천 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국내 유일의 천연 방파제입니다. 이런 독특한 해안 지형 덕에 네파수도는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씻기고 닳고 닳아서 만든 그 자갈돌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가진 유인도라곤 해도 양식장 관리인 한 명만 드나드는 비밀의 섬. 하지만 조약돌 방파제는 무태서 온 배를 내치지 않습니다. 다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하간포 앞바다에 거대한 모래섬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 모래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장안사태. 바닷물의 드나듦 차이가 가장 큰 사리 때만 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큰 바람이 불을 때 이 지역을 지켜주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우리한테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렸을 때 뛰어내려가서 놀고 그랬는데 이 모래섬은 가마우지와 꽃게 등 조류와 해양생물의 먹이터이자 쉼터이기도 합니다. 인공의 것들로 몸살을 앓는 바다. 하지만 달이 차고 기울듯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래도 아직은 자연의 신비를 바다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가을 장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제주도 서부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까지는 제주시와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엔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50에서 100mm고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초속 20m/s의 소형 태풍으로 현재 필리핀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금요일엔 상해 부근까지 진출하면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해 제주에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되고요. 주말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경로와 강수량의 변동성이 큰 편이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태풍이 발생하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및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고요.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5도, 서부와 남부가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가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산간 지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 전 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1에서 2m로 높게 일겠고요.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모레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지속해서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도내 한 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버스 관련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5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해당 협동조합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감정 근로자를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쉼터인 무쉼터를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무쉼터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4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감정 근로자 비율은 39.5%로 이 가운데 민원 응대 때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 경험자는 6%에 달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 해변이 지정 해수욕장으로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월정리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해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0억 원을 들여 샤워장과 화장실 등을 갖춘 종합 상황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월정리 해변 이용객은 2015년 15,000명에서 올해 73,000명으로 4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할 정신건강 전문의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전문의는 학생 건강증진 추진단의 학습 심리 전문가, 전문 상담 교사 등 전문 인력과 함께 마음 건강 상담과 정서 위기 학생 지원 사업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전문의 1명만으로는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존 위촉 전문의 운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